루줌 엘-힐이 갈릴리 바다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개의 고인돌로 덮인 넓은 고원 한가운데에 중앙에 고분을 가진 동심원 돌로 구성된 고대 거석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것은 42,000개 이상의 현모함이 동심원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높이가 약 4.6m인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완전한 원을 구성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고 가장 바깥쪽 벽의 길이는 직경이 160m, 높이가 2.4m에 이르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곳 유적지와 인근 다른 고대 정착지의 설립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발굴을 해도 유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그 장소가 방어를 위한 장소이거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신을 달래기 위한 의식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의식을 위한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했습니다. 루줌 엘-힐이라는 이름은 야생 고양이의 돌무더기라는 시리아 지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어 루줌 또는 히브리어로 로젬, 이것은 사람의 매장 공간이 있던 돌 더미 고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레반트의 스톤헨지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지에서 사용되는 현대 히브리어의 이름은 영혼의 바퀴 또는 유령의 바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고인돌이 흩어져 있는 넓은 고원의 이 지역의 크기와 위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조감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유적지는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의 역사로 인해서 골란고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가공된 돌을 최대 2m 높이로 쌓아서 만들었으며 그것은 총 37,500톤에서 약 4만 톤 이상의 무게를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연구관은 이곳에 쓰인 모든 거대한 자재를 운송하고 또한 기념비를 건축하는데 대략 25,000일 이상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유적은 4개의 작은 동심원을 포함하는 약간의 타원으로 보이는 큰 원형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은 점차 얇아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의 벽은 수직으로 배치된 불규칙한 작은 돌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 쪽의 고분은 작은 암석으로 쌓았으며 주변 성벽을 쌓은 이후에 맨 끝으로 축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개의 주요 돌담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반원 모양의 첫 번째 벽은 지름이 50m, 너비가 1.5m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벽은 직경 90m에 거의 완전한 원인 두 번째 벽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은 직경 110m, 너비가 2.6m의 완전한 원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은 직경이 무려 160m, 그리고 너비가 3.2m로서 가장 큽니다. 이 유적의 특징은 두 입구의 너비가 각각 29m에서 26m이며 북동쪽과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동쪽의 입구는 6.1m 길이의 진입로로 이어져 있으며 6월의 일출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원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적 중앙에서 발견된 무덤의 축도 그와 비슷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헤르몬산은 거의 정북에 있고 다볼산은 12월의 동지의 일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디자인은 마치 기하학과 천문학이 시각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적지는 1967년에서 1968년에 수행한 고고학 조사 중에 하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의 남은 자 또는 오구의 르파임에 대한 전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측량사들은 당시의 시리아 지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케른 꼭대기에서 시리아의 삼각 측량 기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천문학적 활동은 역사적인 바산고원의 가장 서쪽 구역이었던 이곳 루줌 엘 히리의 스톤헨지와 같은 거석의 원을 이용한 관측이었을까요? 별의 숭배는 구약 성서에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곤란 거석원을 건설한 바샨의 주민들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 이스라엘인들에게 거인 르파임, 아나킴, 에밈, 수짐 등의 이야기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에레츠 이스라엘에 살았던 거인 종족에 대한 전설의 근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산 왕 오그에 대한 거인의 남은 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이곳 레즘 엘히의 원의 유적은 그리스와 영국의 스톤헨지 등과 연관된 바샨의 많은 거석 유적지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걸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산 왕 오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쳤지만 전투에서는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샨으로 올라가니 바산 왕 오그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하시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바산 왕 오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쳤도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 중에 취하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는 60성읍 곧 아르곱의 온 지역이자 바산에 있는 오구의 나라 들이니라. 이 모든 도시는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이 없는 도시들 옆에는 아주 많은 도시들이 있도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을 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도 전멸시켰도다. 또한 그들의 모든 가축과 성읍들의 전리품도 우리가 취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샨은 결국 기원전 742년부터 610년까지 이곳을 장악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고 약탈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야기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곳은 이 가설에 따르자면 1년 중에 가장 긴 날과 짧은 날의 행사에 사용됐을 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가장 긴 낮에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북동쪽 문의 구멍을 통해 비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산의 신이었던 단무지와 이슈타르를 숭배하여 한 해 풍작에 감사하기 위해 이곳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의식의 장소처럼 보이는 이곳은 중앙에 무덤을 세운 후 현재처럼 광선의 경로가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숭배 장소는 나중에 지도자나 다른 중요한 인물의 매장지가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인돌의 무덤이었지만 인간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덤의 기능을 나타내는 물체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은 이 지역의 기원보다 약 1000년 정도 늦어 보였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장소가 조로아스터교의 다크마처럼 사용됐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곳에서 새가 날아들어 뼈에서 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한편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 유적이 고대 달력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점에서 태양광선은 건물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높이 2m, 너비 5m의 두 바위 사이를 통과합니다. 또한 중앙의 입구는 하지 일출에 열린다고 보았고 벽의 다른 부분은 춘분과 추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장소는 종교적이거나 다른 목적의 계산을 위해 별자리들의 천문 관측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유적이 오래전부터 축적된 공통적인 치수로 지어졌으며 부분적으로는 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쨌건 이 유적과 관련된 거인들의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많은 비슷한 유적들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구왕도 르바임이라고 불렸는데 르바임은 거인을 뜻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이죠. 그의 철로 된 침상의 크기는 길이가 약 9큐빗이고 너비가 4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4m 이상의 길이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의 침대 길이는 당시 오구왕 자신의 큐빅 기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인간 기준의 큐빗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큰 침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의 본래 주민들을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여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름의 종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산 왕 오구가 르파임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 유적의 모든 일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 사람들이 구리와 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인식하고 있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세대를 거쳐 이러한 유적은 많은 이들이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또는 그녀를 위해서 고대의 그들은 반지하방을 만들었고 큰 돌을 겹겹이 쌓고 거대한 석판으로 덮은 원시의 돔 형태의 고인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거인의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으며 그것은 아직도 많은 고고학자들을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선 이야기 중 하나인 동지나 하제와 같은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과 관련된 의식의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농부들이 매달 관찰할 수 있는 천문 관찰을 통해 농작물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라면 당시의 시대는 유목 수렵 채집에서 정착을 위한 농장 시대로 전환하고 있던 최초의 농업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유목과 수렵하던 자들이 농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천문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서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지식은 매우 길고 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유목과 수렵 생활을 하던 시대였다면 그들이 경험 없이 4만 톤이 넘는 현무암들을 옮겨 5개 동심의 고리를 만들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에 대한 길을 안내하고 많은 지식들을 전수해줄 누군가가 당시에 있었던 걸까요? 과연 당시 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또한 어떤 축적된 지식으로 이곳을 만들고 사용한 것이었을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